자, 계속해서 보면 다른 격들은 신앙함을 좋아하나 인수는 신약함을 좋아한다. 왜 그렇죠? 다른 신, 식신, 상관, 재성, 관성 전부 뭐예요? 나를 그걸 하거나 내가 그걸 해야 되거나 내가 힘을 빼야 되거나 뭐예요? 전부 내가 건강했을 때만 견딜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인성은 뭐다? 나를 먹여 살려줘요. 그러면 내가 좀 약해도 내가 먹고 나면 기운이 회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 있어서는 좀 신약해도 문제가 없다 이게요. 너무 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비만 되겠죠. 비만. 자, 원국의 인성이 손상되었으나 행운이 비겁 신앙원으로 행하면 발복할 수 있지만 인성이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비겁 신앙으로 행하면 좋지 않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비만되지 않아야 되죠. 적당히 건강해야지. 건강과 뚱뚱하고 비만한 건 달라요. 비만하면 병 생기죠. 자, 이게 뭐예요? 자, 나예요. 자, 내가 있는데 자, 비견 겁재 있으면 뭐다? 이거는 우리가 부라고 했죠. 부. 도와주는 거. 나에게 힘이 줘요. 힘이 되어줘요. 형제들이니까. 내와 어깨를 같이 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힘을 줘요. 그런데 어머니도 여기서 나를 힘을 줘요. 자, 어머니는 뭐다? 생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나 비견이나 겁재는 뭐다? 부. 도와주는 거. 돌부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생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요. 여기도 건강해요. 그러면 원통. 근데 거기 어머니가 또 나까지도 생해줘요. 그럼 내가 영양 과다가 되겠죠. 여기서도 생을 받고 여기서도 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 원국의 인성이 손상되었으나, 자, 이게 손상됐어요. 인성이 손상되었으나 행운에서 비겁 신앙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발복할 수 있지만 인성이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비겁 신앙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어머니가 인성이 나를 도우고 비견 겁재가 나를 도우니 내가 더욱더 신앙해지죠. 그러면 내가 영양 초과다로 아주 살이 터져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인성만 있고 관살과 재성이 없는데 비겁 신앙으로 행하면 평범한운이다. 자, 인성만 있고 관살이 없어요. 자, 관살은 여기죠. 관과 살. 자, 이거는 인성으로 기운을 설계시킨다 그랬죠. 원래는 나를 직접 그걸 하지만 인성이 있으면 기운을 순화시켜서 나를 생해주고, 여기서 인성만 있고 관살과 이게 없네요. 재성이 없고 비겁 신앙운으로 행하면, 자, 인성이 있어도 비겁 신앙으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이 인성이 뭐다? 나에게도 가고 이쪽도 생해줄 수 있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처럼 인성이 나도 생해주고 비겁 신앙이 나를 또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힘이 적당히 강하고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에너지가 나한테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내가 초비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썩 좋을 게 없죠. 그렇죠? 항상 뭐 뚱뚱하다고 건강은 아니니까. 그래서 평범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원 논인수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간목이 좌우를 만나면 정인이죠. 자, 여기는 플러스 음이니까 양목이 음의 수를 만났으니까 정인이 되고요. 해월을 만나면 해는 양이죠. 그러면 편인이 되죠. 편인이 된다. 가장 좋은 것은 천덕과 월덕을 만나고 시에 유금이나 시를 만나고 신금정관을 만나면, 자, 유금이라든가 신금정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금생수죠. 나를 생해주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모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간목을 치려고 해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기운을 빼서 나에게 부드럽게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시에 유금이나 신금 정관을 만나면 묘하게 된다. 즉 좋게 된다. 그런 의미죠. 신금과 경금 칠사를 만나면 오히려 비급을 만나 일간을 돕고, 일대 경금이라든가 이 신금, 경금 이런 게 오면 이때 비급, 간목이 있거나 을목이 있어서 을목이 합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경금이 나를 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겁을 만나 일간을 돕고 칠사를 합거해야 기하게 된다. 자, 이 말입니다. 자, 간목이 있고, 이게, 해자가 있고, 자수라고 그랬죠. 자, 간목이 있고, 자수가 있고, 여기에 아까 금이 있어도 좋고, 여기에 칠살, 경금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 비견, 을목이 와서 합을 해줘. 을경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칠살이 간목을 치려고 하는 것을 있게 만들어 버려요. 을목이 가서
미인계를 써서 경금하고 합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칠살이 오면 오히려 비거 을목이 만나서 일간을 돕고 칠살을 합거해야 귀하게 된다. 무기토 재성이 인성을 손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 무토 기토가 있으면 토국수로 자수를 극을하죠. 이걸 두려워하고 병정화 식상이 재성을 생하여 여기서 병정화가 화생토로 재성을 생하여 그 다음에 재성이 다시 인성을 극하는 것을 꺼린다. 이해하시겠죠? 간목이 있고 여가 자수가 있는데 여기에 무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때 또 병화가 여기 떠가지고 화생토 토국수 이렇게 가면은 병화가 무토에게 더 힘을 실어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식신이죠. 요거는 뭐죠? 재성이죠. 편재. 요건 뭐죠? 정인이죠. 인성. 그래서 재극인 식생재 재극인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안 좋다 이야기입니다. 병정화 식상이 재성을 생하여 인성을 극하는 것을 꺼린다. 을목이 해자월을 만나는 경우 그 희기 또한 간목과 동일하다.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 보면 되겠죠. 자, 을목이 해자월 정인이죠. 자, 이렇게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양이니까 정인이에요. 자, 여기에 기토가 온다. 기토가 칠살이 기토가 맞죠? 자, 토국수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와야 되겠죠? 갑이 와야 되겠죠. 갑이 와서 갑기합토로 가버리죠. 그러면은 갑기합토 가면 기토가 토국수로 해수를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겁재가 아까 했죠. 겁재가 와서 어떻게 된다? 비겁을 만나서 만나서 합살을 칠살을 확보해내렸죠. 이 간목이 칠살 기토와 합을 해버리죠. 그런 의미고요. 이런 식으로 을목도 간목처럼 동일하게 따져보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목과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인수격은 대운이 인수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상 꺼린다. 인수격은 대운이 변화시키는 것을 꺼린다. 일간이 약한 인수격 경우에 만약 지지가 삼합이 되는 운을 만나는 경우 혹 상관국으로 변하거나 혹 재성국으로 변하거나 칠살국으로 변하면 가장 불리하다. 어쨌든 인성을 극하는 게 오면은 안 된다 얘기죠. 인성을 극하는 걸로 오면은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부에 이르기를 금은 토에 의해 생하니 자, 토생금이죠. 토생금. 토가 강하면 금은 매몰리고 토다금매라고 했죠. 토다금매라고 그랬죠. 토가 많으면 금 이렇게 쓰던가요? 금매.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히고 그렇죠? 금이 매몰되고 목은 수를 따라 배양되니 목은 수생목으로 가죠. 이렇게 생해주는 목은 수를 따라 배양되니 수가 왕성하면 목이 어떻게 해요? 떠버린다 했죠. 수다목부라고 그랬죠. 수다목부. 물이 많으면 목이 뜨고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히고 그렇죠?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토다금매 수다목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화가 치열하면 화생토죠. 근데 화가 치열하면 토가 어떻게 돼요?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버리죠. 화가 치열하고 토가 마르면 만물을 생장할 수 있다. 이 토가 어떨 때 금을 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른 토, 촉촉한 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는 뭐다? 촉촉한 토, 마른 토. 촉촉한 토죠? 그 다음에 토가 화생토 하더라도 화의 열기를 뺄 수 있죠. 화생토니까 토가 화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설기시킬 수 있냐 할 때 어떡한 토? 축축한 토는 뭐에 있어요? 토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화가 물을 말리기 위해서는 화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런데 저 토, 이미 말라버린 토예요. 말라버린 토는 안에 수기가 없어요. 사막에. 그러면은 그 태양열이 내리쬐면 어떻게 해요? 지열이 그대로 올라오죠. 그렇죠? 이거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열의 기운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빨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 거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뭐가 심어진 물이 가득 찬 논밭에는 여름에 떼약볕을 때려쬐도 논밭 옆에 가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죠. 왜냐하면 물이 햇빛을 빨아들이니까 그 터가 촉촉히 젖어 있기 때문에 햇빛을 습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땅이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그 운동장 같은데 모래알만 있거나 사막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물기가 없는 데 가면 열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땅이 엄청 달구어져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토가 저토, 즉 말라있는 토냐 축축한 토냐에 따라서 금을 생하거나 나무가 자랄 수 있거나 그 다음에 화의 에너지를 설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다르다.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화가 치열하고 토가 마르면 만물을 생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강한 금은 수를 생산할 수 없다. 그렇죠? 금이 너무 많으면 수를 만들어낼 수 없고, 왕성한 왕성한 화를 보면 반드시 안질, 눈병, 왕성한 토가 왕성한 화를 만나면 토가 어떻게 돼요? 메말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다? 안질, 악창, 눈병, 부스럼, 열병이 생긴다. 아무튼 이게 토가 마름으로써 생기는 거죠. 물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부스럼도 어떻게 보면 물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 건조한 토는 금을 생할 수 없고, 방금 이야기했고요. 건조한 토는 수를 생할 수 없고, 건조한 금은 수를 생할 수 없고, 수가 고갈되면 목을 생할 수가 없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수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행에서도, 일반 오행에서도 다 적용된다. 그 말이죠. 가을 금을 만나면 금백수청.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물이 맑다. 어떻게? 백담사 그 계곡물에 흙이 하나도 없는 바위 위에 흘러내리는 물을 보면 파랗죠. 그렇죠? 이런 거는 금백수청. 금은 이제 금은 이제 바위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백은 하얀색. 수청. 금백수청. 이런 사람은 뭐예요? 어떤 의미가 떠오르죠? 선비. 아주 공부만 하는 세상 물정 초연하고 물정 잘 모르는 청백한 그런 선비가 떠오르죠. 그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금수가 강한 사람들은 좀 성격이 청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려감과 빼어나오고 아름다운 게 심하게 이게 자랑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니 하나의 수가 세 개의 금을 만난 것은 최전지상이라 한다. 하나의 수가 금이 세 개를 만나요. 금생수, 금생수. 가을 금을 만나면 금백수청 하고, 수려감관이 하나의 수가 세 개의 금을 만난 것을 최전지상이란다. 넘어가면 되고요. 화가 목의 생을 받는데 봄에 목을 만나면 목수화명, 목이 뛰어나고 불길이 밝고, 발염 홍록, 불꽃이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게 아주 불거스름하게 바라는 거죠. 금기가 목기를 금하면 화의 기세를 약화할 수 있다. 그러죠? 자, 목생화로 이렇게 가는데 금이 목을 눌러버리면 불길이 약해지겠죠. 자, 금인격과 목인격은 모두 길하지만 화인격과 수인격, 토인격은 모두 불길하다. 금인격과 목인격은 수생목, 토생금이죠. 화인격은 목화고, 수는 금수고, 토는 화토죠. 모두 불길하다. 화인성이 많으면 화는 치열하고, 토는 건조해지고, 그럼 여기 다 포함되죠. 화토 있는 거는 토는 건조해지고, 수인성이 많으면 수가 범람하고 목은 표류하게 되며, 토인성이 많으면 토가 중첩하여 금이 매몰되어 불길한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고요. 경에 이르기를 인수격의 재성이 거듭 보이면 재극인이죠. 거듭 보이면 어떤 일도 이루기 어렵다. 왜냐하면 극을 받기 때문에 인수는 뭔가 공부를 해서 증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극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이 없다는 것은 결과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루기가 어렵다 하고, 오래 있는 인성이 순수하고 재성이 없으면 주로 문장력이 뛰어나다고. 과거에 급제한다. 오래 있는 인성이 순수하고 재성이 없으면 뭐예요? 공부죠. 공부. 재성이 있으면 뭐예요? 공부 안 합니다. 재극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주간명에서 제가 실관에도 올려놨는데, 재성이 공부할 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보다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녀서 노는 거, 돈 쓰는 거,
뭐 취미 활동, 사회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뭐다?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없으면 인성이 월에 있는데 순수하고 재성이 없으면 분량력이 뛰어나서 과거에 급제할 수밖에 없겠죠. 자, 신왕한데 인성이 많으면 이미 왕한데 인성이 또 많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왕해지죠. 내가 너무너무 힘이 넘쳐요. 그런데 나를 먹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게 너무 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재성운이 와도 재성이 와서 인성을 좀 눌러줘야 되죠. 왜? 눌러도 내가 신왕하니까. 그쵸? 무방하고 신약해. 내가 신약해요.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나를 살려주죠. 땡큐죠? 그런데 칠사룬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죠? 칠사룬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살생인 인생아 이렇게 되잖아요. 생생 구조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뭐예요?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받아도 좋죠. 힘을 받아야 좋은 거 이거는 내가 강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인성이 이렇게 나에게로 왔는데 만약에 인성이 없으면 어때요? 칠살이 나를 바로 극을 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칠살은 흉폭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몸이 약해지는데 등치 큰 깡패가 와서 한 대 때리면 나는 작살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신약한데 칠살은 그렇죠. 관도 아니고 칠살이면 흉폭한데 이 칠살이 와서 나를 때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칠살이 나를 때리지 못하게 뭐가 와서 인성이 와서 살살 달래서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더라도 인성이 있으면 나쁘다고 할 수 없고, 다 재성이 오면 인성운의 재성이 오면 대부분 나쁘다고 했지만 내가 이미 충분히 왕하고 그 다음에 인성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좀 나를 오히려 좀 생해주는 것을 그거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화가 이루어지다고 하죠. 중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다.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 항상 이 중화를 이룰 수 있나 없나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가 뿌리가 있으면 재성을 만나도 좋지만 인수가 무군이면 재성을 꺼린다. 인수가 무군이라는 것은 인수가 약한데 재성이 어떻게 해요?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관성은 인수의 뿌리죠. 관생인이에요. 관생인 뿌리다. 인수격에 관성과 재성이 있으면 재생관 관생인 이렇게 가죠. 생생 재생관 관생인.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관성이 인성을 생하며 그렇죠. 재생관 관생인.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그렇죠. 일간이 재성을 일간다. 얘가 나가 있고 이게 내가 생을 받은 다음에 그걸 하는 거 재성을. 그러므로 재성을 끓이지 않는다. 그렇죠? 끓이지 않죠. 재성이 많이 와도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또 나를 생해주면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힘이 충분히 세지고 재성이 관성으로 힘을 좀 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서 내 재물 꼼짝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내가 약하면 재물이 많은 것을 오히려 끌어야 돼요. 자, 제다신약. 자, 몸은 약한데 여성분들 좀 죄송한데 몸은 약한데 할아버지가 이쁜 여자들 첩들만 많으면 뭐예요? 바로 죽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든 겁니다. 자, 내가 몸이 약한데 재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재물 많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와서 막 돈만 달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겠죠. 자, 인수가 뿌리가 있으면 재성을 만나도 좋지만 인수가 무구이면 재성을 끝나 이야기했고 여기까지 했군요. 자, 경에 이르기를 인수가 유군하다. 그러면 인수가 뭐다? 힘이 있다. 그 말이죠. 유군하다는 것은 뿌리가 있다는 거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재성을 만나면 발복하고 그렇죠? 견딜 수 있어요. 재극인을 본인이 유군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관성을 만나면 현달한다. 그렇죠? 관생인으로 가니까. 인수가 합을 만나면 어두워지고 충을 만나면 재앙이 일어난다. 인성은 뭐다? 길성이에요. 그래서 지켜져야 되는 건데 합을 만나면 어두워지고 충을 만나면 재앙이 일어난다. 도식은 뭐죠? 편인을 말해요. 편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도식이란 말은 편인이 와서 식신을 엎어버리는 거, 식신을 깨버리는 거를 우리가 도식이라고 하는데 또 도식을 다른 말로 편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탐담살육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라고도 한다. 식신이 편인을 만나는 것을 가장 끓인다. 우리가 밥그릇을 엎는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효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효신. 자, 만약 간목이 병화를 생하면 자,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있어요. 그럼 목생화죠. 병화를 생하면 병화가 식신된다. 화는 능이 토를 생하고 화생토니까 무 들어갈 수 있죠. 토를 생하고 토는 간목의 재성이 된다. 그렇죠? 목극토 재성이 되죠. 이렇게 재성이 왕성하고 금을 생하면 토생금 뭐죠? 경금이죠. 경금 생하면 간목이 관생된다. 그렇죠? 관생이 된다. 이는 식신이 왕성하고 재성과 관성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뭐 이거는 다 아실 거고. 그러나 간목이 임수를 보면, 자, 임수를 보면 수생목이죠. 생해주죠. 임수를 보면 도식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 도식이 된다는 것은 편인을 말해요. 편인. 자, 수생목인데 양의 수, 양의 목이기 때문에 편인이죠. 그런데 이 임수가 오면 제일 끓여하는 건 뭐예요? 병화가 있죠. 자, 간목은 병화가 필요하죠. 광합선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수국화로 병화를 꺼버려요. 불을 꺼버려요. 수국화로. 그럼 이게 깨지면 간목이 꽃을 피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싫어해요. 임수를. 그래서 임수를 보면 도식이 되는데 임수가 왕성하면 병화를 극하고, 그렇죠? 병화가 극제되어 토를 생할 수도 없고 화생토도 안 되고, 그러니 간목의 재성이 없어진 것 같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한 임수는 정화를 합하여 일으켜 뭐죠? 임수는 자 임수는 뭐죠? 정화를 보면 정임합목으로 되죠. 정임합목. 정화를 합하여 일으켜 간목의 관성 신금을 손상하니. 자, 신금을 손상하니. 간목의 정관은 신금이죠. 자,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 신금이 이렇게 있어요. 신금이 정관이에요.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양이니까. 그런데 이게 목이 뭐야? 세진 거죠. 정임합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신금보다 날카로운 면도칼, 작은 칼. 근데 간목보다 큰 나무. 그러면 결국은 목다 금결했죠. 목이 많아지면 금의 목다 금결했죠. 목이 많으면 금의 날이 이질러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도끼 날이 무지르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나무가 많다는 것은 나무가 실제로 많다는 것도 되고 나무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나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나무를 즉 면도칼로 큰 아름드리 나무를 자를 수 없죠. 큰 톱으로 잘라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목의 세력이 세지면 금도 이가 부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다금결.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금을 손상하니 간목의 관성이 없어진 것 같다. 그렇죠? 자, 임수는 병화를 극제하여 경금칠살이 간목을 손상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으면 경금이 금금목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병화가 너 꼼짝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화극금으로. 그런데 임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병화를 꺼버려요. 그러면은 경금이 간목을 칠 수가 있죠. 이는 간목의 칠사를 만나는 것 같다. 이른바 식신격은 도식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어쨌든 이 식신, 병화는 임수, 편인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편인은 무엇과 같다? 도식이다. 여기서는 편인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모든 명에 도식이 있으면 복록이 박하고 여절하며 만약에 도식이 극제 합거되면 식신을 해칠 수 없다. 그렇죠. 도식이 극제 합거되면 없어지죠. 예컨대 여기 정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역할 못해서 정임합목으로 바뀌니까 병화가 꺼지지 않죠. 이럴 때는 예컨대 간목이 이 간목이 병화가 있어요. 식신이 이거는 간목 일주가 병화 식신이 얘가 있어요. 그러면 식신을 지켜야 되겠죠. 임수가 와서 수국화로 꺼버리면 안 되죠. 수국화로 끄면 안 되죠. 이걸 병화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간목이 임진, 임수를 만나면 임진, 임수를 만나면 요 밑에 뭐가 있냐면 진을, 계무, 술, 신정무 이렇게 지장간이 있죠. 그러면 진토와 수토 속에 있는 토가 무토가 토국수로 이 임수를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 임수가 병화를 극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화가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토가 임수를 극제하고 정화는 임수를 합구한다. 만약에 얘가 정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여기 있죠? 정임합목으로 가죠. 목으로 합을 해죠. 그러니까 그걸 토가 토국수로 극을 하거나 정임합목으로 이 임수를 없애는 게 결론은 뭐냐면 이 간목이 일주에 식신 병화가 있을 때 편인 이 임수를 제거하는 방법 토국수로 제거하거나 이 정화로 합을 해서 목으로 바꿔버리거나 이런 이야기예요. 또한 을목이 계음이 개축을 만나면 을목에게 있어서 식신은 정화야죠. 그런데 이 개수를 물리치는 방법은 기토가 토국수로 하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토가 있어 개수를 극제하는 경우 여기는 합은 없죠. 이게 합을 하려면 무토가 있어야 되는데 무토가 없죠. 그 다음에 경금이 무인 무진을 만난 경우 경금에게 있어서 임수가 식신이죠. 그런데 무토가 편인이죠. 편인인데 토국수로 이걸 극을 하죠. 그러면 이걸 무토를 찌르려면 어떻게 돼요? 목극토로 극을 해야 되겠죠. 또는 이 개수가 합을 하겠죠. 무게합을. 그래서 이 개수의 성질을 없애버리는 거. 개수를 극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금이 했고, 그 다음에 신금이 식신 계묘가 있는데 기토 이 편인을 표토가 와서 토국수로 이거 하는 것을 기토를 막아야 되죠. 어떻게? 목극토로 하거나 어떻게 돼요? 갑기합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로 목극토로 하는 경우. 그래서 그걸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임수가 식신 간목이 있는데 칠살 경금 편인이 와서 임극식으로 이거를 근금목 쳐버리죠. 그러면 경금을 물리칠 방법은 화겠죠. 정화 이렇게 화극금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또는 병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식신 을목이죠. 그런데 편인이 신금이 왔어요. 그러면 또 목극금으로 금금목으로 을목을 치는 거.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신금을 없애야 되겠죠. 신금을 없애는 방법은 여기에 신미에 있어서 화가 오면 되겠죠. 화, 병화, 정화, 화극금을 하거나 병신합수, 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을 하거나 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편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 지장간 속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편인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뭘 못한다? 극을 못해요. 식신을 극을 했다. 여기 보죠. 식신을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지장간에 있는 것에 의해서 편인이 극을 당하거나 합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식신을 해줄 수가 없는 경우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이건 이제 이게 고전에 나왔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사주가 신왕하고 재성과 관성이 모두 있으면 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앞에서 본인이 신왕하고 재성과 관성이 있으면 모두 복이 될 수 있다. 양일간이 도식, 편인을 만나면 상관을 암합하고 음일간이 도식을 만나면 재성을 암합할 수 있다. 이걸 한번 시간이 좀 오래되는데 그려볼까요 한번? 자, 양일간이라고 했죠? 자, 간목이 도식이 뭐죠? 편인은 임수죠. 임수를 만나면 상관을 암합하고 상관이 뭐죠? 간목에 있어서 상관은 정화죠. 그러면 정임 한목을 하죠. 그 다음에 을일간이 편인이 뭐죠? 편인은 같은 거니까 개수겠죠. 개수 음이 같으니까 음일간이 편인을 만나면 재성. 자, 을목에게 있어서 재성은 뭐죠? 무토죠. 그래서 무게합을 하죠. 그래서 정임한목 무게합화. 이거를 풀어는 쓴 거예요. 이거는 합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사주 중에 식신이 없으면 도식이 아니라 편인으로 본다. 그래서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극을 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식신이 없으면 극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냥 뭘로 본다? 편인으로 보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사주에 식신이 있는데 효신을 만나면
어른이 나를 극자는 것 같다. 이 효시는 뭐죠? 올빼미 요자입니다. 이게 올빼미 요자. 극자는 것 같다.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퇴가 있고 후회가 많고 게으르고 나태하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고 재물을 얻어도 실패가 많다. 영모가 추하고 매소하며 겁이 많고 마음이 허약하다. 범사에 성취하는 것이 없고 육친을 해치고 어린 시절 어머니를 극하고 장년에는 철극한다. 사주에 식신이 있는데 효신, 즉 편인을 만나면 그 말이에요. 편인을 만나면 그런 건 역할을 한다. 자, 부에 이르기를 도식은 편인이라고도 한다. 도식은 편인이라고도 한다. 하고 또 뭐라고 한다? 효신이라고도 한다. 신왕하면 재물이 많고 복이 많지만 형사를 만나면 여절하거나 빈곤하다. 재성이 약간 보이면 별과 달을 머리에 이고 떠돌아다니며 재성이 나타나면 어때요? 재극인을 해버리니까 그랬죠.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식신이 있는데 이 식신을 극하는 것보다 인성이죠. 이 관계가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재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재성이 나타나면 인성이 극을 당하죠. 그래서 재성이 약간 보이면 별과 달을 머리에 이고 떠돌아다니며 살성이 약간 있으면 이제 살성은 뭐죠? 칠살이죠. 살성이 약간 있으면 짐을 벗어 쉴 만한 날이 없다. 살생은 요걸 생해주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신약의 거듭 편인을 만나면 신약한데 몸이 약한데 거듭 편인을 만나면 뭐예요? 아내의 요절을 근심해야 되고 아내가 공자의 제자겠죠? 공자의 제자인데 빨리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내의 제자 공자의 제자 아내를 이야기하고요. 요절은 빨리 죽는 것을 말하죠. 신약한데 편인을 만나면 뭐다? 내 밥그릇을 깨버린 거니까 밥이 이게 내가 약해요. 내가 약한데 식신이 뭐예요? 근데 식신이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런데 이 신약한데 편인을 만나면 이 식신을 엎어버리니까 밥을 못 먹어서 죽는다는 뜻입니까? 이게 뭐? 근데 식신이 없으면은 인성이 어찌됐든 편인이 오면 나이를 생겨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신약한데 거듭해서 편인을 만나면 아내와 같이 빨리 죽는 것을 근심해야 되고 식신이 효신을 만나면 한신의 화를 면하기 어렵다. 한신이 아마 이게 한나라 유방인가요? 도와줬다가 나중에 아마 불신임을 얻어서 뭐죠? 영화도 나왔었죠. 사지는 안 하고 그냥 목을 매서 점잖하게 죽인 건가요? 이게 사마천 사기 보면 나오는데 그런 거. 어쨌든 이런 화를 면하기 어렵다. 하나만 만나면 정신이 나태하고 거듭범한 자는 용모가 추하다고 한다. 아무튼 좀 살벌하네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신약의 거듭 편인을 만나면 아내와 같이 요절을 근심해야 되고 식신이 효신을 만나면 한신의 화를 면하겠다. 한신이 당한 화가 엄청 크거든요. 그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뭐 그렇게 크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보니까 성곽에서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죽이긴 했는데 뭐 이런 거 하나만 만나면 정신 나태하고 거듭범한 자는 용모가 추하다. 고가에 이르기를 옛 노래에 이르기를 편인을 효신을 한다. 사주에 재성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재성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재극인으로 인성을 즉 편인을 깨버리죠. 그러면 식신이 보존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식신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편인은 효신인데 이 편인이라든가 효신 안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재성이 재극인으로 재성이 인성을 극해버리는 게 가장 좋다. 신왕의 재성을 만나면 복이 되지만 신약의 효신이 왕성하면 흉이 된다고 한다. 신왕의 재성을 만나면 복이 되지만 신약의 효신이 되면 왕성하면 흉이 되겠죠. 왜냐하면 효신이 내 밥그릇을 거듭 차는 거예요.
정인이 와서 나를 생해주는 게 아니고 효신이 와서 나의 밥그릇을 깨버린다라고 보면은 이해가 되죠. 그런 경우는 나에게 흉이 확실히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